네, 안녕하세요. 장군입니다. 네, 12시 지나서 1월 26일 이제 12시네요. 네. 선물 차트고요. 빠르게 갈게요, 오늘. 아무튼 이 라인이 중요하다. 34.6에서 35. 오케이? 중요하고 이거를 일단은 이거 보세요. 이 뭐냐? 블로그에 제가 올렸어요. 비트코인 이거 25일자랑 카페 보면은 23일자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 오시는 게 좋아요. 아무튼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이런 큰 채널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랬을 때 닿았기 때문에 제가 어제부터 롱을 잡았던 이유는 그거죠. 중요했던 라인이 이탈되었고 하단을 터치했기 때문에 숏은 리스키한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을 기대했었던 건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의아했고 살짝 좀 뭐지 이거? 라는 생각이 있었고, 아무튼 이 라인이 중요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거고, RSI가 과매도권이 3번 이상 들어갔죠. 무조건 이걸 나올 수밖에 없어요. 3번 들어갔다는 거는 보통 이 빌드업 구간에서 이런 변곡 3번 이상 뒤에는 무조건 방향이 나온다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3번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롱에 있어서 근거가 조금 더 있지 않았나 싶고, 거래량이 또 상당히 터졌습니다. 이런 여기 이런 어디야? 여기 이런 하락할 때라든지, 그러니까 이 구간과도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하락할 때 거래량, 그리고 여기 내려오면서 거래량, 치면서 거래량, 오케이? 여기서도 내려오면서 거래량, 그리고 여기 어디야? 여기서 살짝 튀었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리듬 자체가 그러면은 이거를 원래는 이런 느낌으로 봤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게 지금 이거와 동일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이거 자체가 이렇게 나온 걸 수도 있겠다, 기출 변형 느낌으로. 왜냐면 죄다 지금 이런 프랙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동, 이 Y 값을 이렇게 나온 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을 봤던 거고, 그러면 일단 뭐 이 하나의 파동, 요 하나의 파동으로 생각을 한다면 618까지 반등을 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주요했던 라인을 상단을 툭툭 건드려주다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자 볼게요. 어이구야.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을 때 이 전체 파동일 수도 있고 이 단기적인 하나의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이게 일단은 지금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니까 약한 반등 382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약 40K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 글 보면 있겠지만 요거를 헤드앤숄더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넥라인이 이 구간에 있다. 얘가 반등을 하면은 이 구간이 59구간과 동일하고, 얘가 진짜로 좀 크게 반등을 해주면서 618까지도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대략 앞자리 4는 일단 볼 거다 라는 관점이 있어요, 저는 지금. 오케이? 뭐야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아니면 이게 지금 요게 지금 뭔가의 이런 조정, 지그재그로도 볼 수 있죠. 지그재그로도 볼 수 있고 뭐 이중 지그재그로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이 자체만의 이런 단기적인 하락 파동에 반등을 기대했을 때도 똑같다. 아까 한 얘기구나 이거는. 오케이, 이건 패스하고 뭐 그런 관점이고요. 아무튼 뭐 이런 넥라인도 참고를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일단은 가장 중요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봤던 이 하나의 추세가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리테스트를 했고 옆으로 캔들 빼고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계속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했던 말이 뭐냐면, 여기를 다시 뚫고 내려오면은 저는 롱을 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다. 왜 여기를 지켜주고 있냐? 중요했던 라인이 있고 하락 추세선의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점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느낌으로도 추세를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이런 느낌으로도 많이들 보시는데, 어차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뭔가요? 이격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중요한 라인이 있고
이런 하락 추세가 내려오면은 이 안에서의 이격도가 점점 좁아졌을 때 대부분 옆으로 캔들을 뺀다 혹은 반등이 나오더라. 여기서 좁아지다가 이렇게 내리는 거는 거의 드물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의 관점이 조금 더 비중을 실었던 거고, 얘가 뭐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이런 식으로 약반등으로 캔들을 빼거나 혹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눌렸다 이런 느낌으로 반등을 줄 수도 있거든요. 숏은 좀 이제부터는 스윙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리스키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어쨌든 반등이 조금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 같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거든요. 커벤핸들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뚫고 올라갔다가 지지 한번 받고 이런 느낌으로 갔다가 리테스트 실패하고 한 번 더 뚫렸잖아요. 그럼 얘가 결과적으로 이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느낌, 뭐 역헤드 숄더로 이런 느낌으로 그린다든지 그랬을 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차차 우리가 나아가면서 그냥 지금 미리 그냥 시나리오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다음 걸 넘어가서 현물 차트입니다. 현물 차트도 동일해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이 구간. 그 단기적인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여기죠. 39.5K. 39.5K도 저항 자리가 됩니다. 왜냐면 중요했던 스윙 로우 지점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것이다. 현물로 오면은, 자, 현물이 기가 막히게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33부터 35까지의 영역을 잡아드렸는데, 이 라인을 찍고 바로 급격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구간에서도 매집을 할 때는 이런 구간이 강력하게 쏟을 때 매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등이 나올 때 들어가는 건 늦는 겁니다. 이런 쏟을 때 미리 우리는 사야 된다는 거죠. 쫄지 말고. 어차피 지금은 단기적으로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중요 라인에서 매집을 한번 하고 올라왔다가 눌리면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죠. 이런 구간에서 한 번 더 받아보는 거예요, 현물을. 혹은 예를 들어서예요. 뭐 1, 2, 3, 4, 5로 만약에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진짜 만약에 5파의 연장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라면 이런 느낌으로 반등이 나오겠죠. 이랬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도 여기서 한번 추매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오케이? 근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28K 부분을 얘가 과연 바로 깰까? 라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적어도 얘가 지금까지 만들어줬던 이런 파동에 대해서 살짝 툭 치고 이렇게 좀 반등을 이렇게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커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 지금 단기간으로 여기를 뚫기란 좀 힘들어 보인다 라는 생각,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파동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엄청 많은데 블로그랑 카페에 올려놨고 더 있는데 제가 설명을 진짜 할 자신이 없어갖고, 자 보시면 그냥 여기만 간단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W로 보고 세 개의 리듬 X 파동이 나왔고, 여기를 이게 지그재그 그리고 B 파동 세 개의 리듬으로 반등 나오고 여기를 임펄스로 마감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1, 2, 3, 4, 5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1, 2, 3, 4, 5는 아닌 것 같고요. 이 1, 2, 3, 4, 5라기보다는 그건 저는 1, 2, 3, 4, 5로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아니면 이런 1, 2, 3, 4, 5 이런 느낌으로 하나의 이미 임펄스가 나왔고 X 1, 2, 3, 4, 5로 해갖고 그냥 5, 3은 지그재그로 떨어진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숏을 잡기가 애매한 구간이다. 그리고 거래량이 팍 터져주면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지라인도 확인하시고요. 얘가 만약에 혹시라도 얘네가 액션 이렇게 짜다가 눌릴 경우 뭐 이런 구간에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트코인 아니면 여기 하방 이탈하고 다시 말아 올릴 걸 기대를 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될 것 같고, 더 이상 뭔가 이렇게 빼는 건 없을 거라기보다 당연히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지만 힘들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스닥도 어제 잡아들었던 이 라인 있죠. 14043 지켰죠. 털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빼고 있긴 한데 미친놈인가 이거? 근데 일단 어제 제가 왜 롱을 봤냐면 디커플링이 됐어요.
내려오다가 이제 비트코인을 느낀 거야. 이 친구도 비트코인을 느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나스닥 따라가고 있는데 이 나스닥 새끼는 정신을 못 차리네? 라고 생각을 이제 한 거지 얘도. 이러다가 민심이 달아나겠구나 해서 갑자기 디커플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롱을 갔습니다. 아무튼 나스닥 이 라인 중요합니다. 14043 여기를 뚫고 가면은 이런 느낌으로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나스닥이 아무튼 N병이다. 테더 그리고 롱을 왜 또 갔냐? 이 4.95와 497 이 라인 짚어드렸죠. 여기에 저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못 넘고 있는 거고, 원래 저항은 이렇게 한 번에 좀 강하게 못 넘어요. 그래서 계속 비비고 있는 거예요. 요 정도 눌렀다가 이렇게 넘을 수는 있어도 이렇게 가는 거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을 받는 구간이다. 그래서 눌리는 걸 보고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얘가 이미 왔을 때 너무 이제 좀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있죠. 딱 봐도. 그래서 어느 정도 눌려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때가 이 비트코인의 반등의 이제 기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해됐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10년물도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10년물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보통 통상 채권금리가 오르면은 주식이 떨어지고 채권금리가 내려오면 주식이 올라간다. 근데 나스닥은 왜 박살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뭐랄까, 아무튼 뭐 금리 인상도 당연히 관련이 있는 거고, 왜냐면 이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이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말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장군 주식이 지금 현재 제가 한 주를 샀어요. 이 한 주의 가격이 100원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끼니까 뭔 소리야? 이렇게 설명 안 되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면은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100원짜리로 똑같이 한 주를 샀지만 이게 결론은 시간이 지나면은 한 주가 50원의 가치를 한다는 거죠. 왜? 화폐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아무튼 간에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 지수 보면 오르고 있죠. 썩 좋은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이제 푸틴 형님이 또 정신머리 못 차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보니까 애초에 이 나토라고 하나? 아무튼 그 있잖아요. 그 연합군인가 뭔가. 그분들이 약속을 어기셨더만. 계속 이 동진을 안 한다고 했는데 5번 어기고 5번 동안 동진하고. 그래서 푸틴 형도 지금 삔또가 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폼 보니까 아무튼 이 그 전쟁 나면 당연히 안 되지만, 아무튼 뭐 이런 이 러시아 쪽에서 이제 공급량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가스라든지 석유, 원유? 세계 위로 알고 있어요, 저는 러시아가. 그래서 아무튼 뭐 전쟁 나면은 이제 뭐 공급망도 더 막히고, 아무튼 지금도 그런 여파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은 안 좋아요, 그냥. 안 좋아.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안 된다. 예, 그 정도로 아세요. 예, 그러니까 서로 좀 둥글게 살자, 이런 게 좋은 것 같고, 전 지금 롱을 보고 있어요. 롱을 또 방금 들어갔는데, 사실 아까 영상을 찍었는데 날라갔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르는 거 보고 영상에서 말했거든요. 롱 지금 수익 중이다. 근데 떨어지길래 정리하고, 너무 빨리 정리나? 다시 여기서 잡았습니다. 꼬리에서 잡고 짧게, 그냥 저는 요즘 단기적인 매매를 하고 있어서. 아무튼 뭐 그렇고요. 같이 뭐 매매하실 분들 있거나 배우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선물방 들어오세요. 같이 있으니까. 아무튼 뭐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얘가 뭐 설령 이렇게 내려올지라도 요런 이 28K 이런 데는 못 갈 것 같다. 오히려 내려왔다가 더 크게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이 하락장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야, 쇼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절대 못 쳐요. 이 사람이라는 게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인버터 차트를 보세요. 이 인버터 차트를 보면 조금 더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봐봐요. 이 스퀴즈 구간, 이런 구간을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구간이 이런 구간과 동일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 결국 이런 조정이 나왔잖아요. 우리도 이런 조정에 대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한 50까지 나왔는데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뭐 얼추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얼추 뭐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임펄스로 안 보이거든요. 임펄스로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약간 임펄스라기보다는 약간 여기 부분도 그렇고 임펄스를 안 보여요. 왜냐면 일단 이 상승했던 이 중간 파동 자체가 임펄스를 안 봤기 때문에 조정이고 다시 이렇게 내리는 그림이면은 이게 상승이잖아요. 결론 봐봐요.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이 나오고 있었다. 이게 애초에 임펄스가 아니었다라는 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쪽으로 좀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어떤가요? 뭐 이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아무튼 이 인버터 차트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다. 그리고 숏을 쳤던 이유가 뭔 소리야, 롱을 쳤던 이유가 봐봐요. 이게 우리가 상승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저항대가 있잖아요. 위에 저항대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보통 이렇게 바로 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가더라도 한번 살짝 눌려주는 센스 있다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눌리는 자리가 맞다. 즉 다시 거꾸로 보면은 조금 더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가 맞다. 이격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런 여러 번 좀 약간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 번은 아니네, 3번 정도 터치를 해줬네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옆으로 뺄 때가 됐다, 이런 느낌으로.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가다가 옆으로 빼, 근데 눌리는 것까지 좋아. 그럼 반등이 나온 거잖아. 근데 얘가 다시 오르면서 여기를 다시 들고 들어가잖아요. 이 추세선. 이거는 무조건 더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요. 이건 복 마감을 여기서부터 하면서 이렇게 안착을 하면서 가면은 진짜 위험한 거고, 여기까지 가도 괜찮아. 저항을 여기서 받고 이렇게 다시 튀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새로운 다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비트만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비트만 하시고 단기적인 매매가 지금은 나은 것 같아요. 현물은 그리고 매집한 느낌으로 그냥 가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충분히 좀 메리트 있는 자리인 것 같다라는 점. 충분히 특히 이 라인은 충분히 메리트 있는 자리가 맞다. 일단 뭐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 카페랑 블로그도 한 번씩 봐주세요. 글을 다 올려놨기 때문에 좀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